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위터 결제 기능 도입하는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 도입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이냐 비트코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FTX의 뱅크먼 프리드를 처음부터 헛소리꾼이다 라고 하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짱펑 자오는 나는 너는 믿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유료 계정이 지금 논란이 되면서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돈을 내고 사칭하는 계정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월스트리트는 트위터가 트위터 블루를 이제 중단을 했는데 기업과 브랜드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칭 계정들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이 사칭 계정은요, 제약사 일라이 릴리,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미국 프로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사칭하는 이 계정은 이라크인들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를 사칭한 계정은 트레이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죠. 자, 그리고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당뇨 환자들의 필수 의약품인 인슐린을 무료로 공급한다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실제 이것을 이제 확인한 진짜 계정의 계정 사용자들이 모두 이것을 수정해달라고 지금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트위터 블루를 지금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파산 신청을 한 FTX 전 CEO죠. 뱅크먼 프리드를 헛소리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4조 원 투자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때 자신의 헛소리 탐지기가 작동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의 부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인상은 완전히 달랐다. 내가 보는 그의 인상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일 드디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전 최고 경영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헛소리를 하던 녀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에 나와서 뱅크먼 프리드와 과거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솔직히 난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가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트위터 거래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건으로 약 30분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헛소리 탐지기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마치 그 녀석은 헛소리 같았다 라고 했다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이제 뱅크먼 프리드를 본 첫 인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뱅크먼 프리드는요,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최소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서 소셜미디어와 블록체인 통합을 논의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머스크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블록체인 트위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뱅크먼 프리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뱅크먼 프리드가 당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 그것을 이제 들어보면서 나의 헛소리 탐지기를 작동시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가 30억 달러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다,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사람 보는 눈이 확실히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주요 투자은행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뱅크먼 프리드가 무리를 걷고 막대한 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면 코인 거래소 계좌가 아니라 콜드 월렛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갑이죠.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 코인 중 하나를 콜드 월렛에 보관해 준다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도지코인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트위터에 머스크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지갑도 개발 중이다 하는 이 기사가 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CEN인데요.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그 사무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돈 세탁이라든지 뭐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재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무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사무국입니다. 자, 트위터가 이 핀센에다가 결제수단 도입을 위한 준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결제 기능이 아니고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여기 이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준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에 관련돼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규칙을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스티브 무니신이 2020년 12월 18일에 이런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3,000달러 그 재충전 및 인출을 포함해서 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이제 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요. 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 VASP라고 하는데요. 이 제공자가 핀센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00달러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3,000달러는 이 거래를 개시를 해야 되고요. 10,000달러가 넘으면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위터 결제 시스템 도입 작업이 급속화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그 12일자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스페이스 미팅 트위터 라이브 오디오 기능에서 트위터의 사업 계획을 소개하면서 그 은행 계좌와 직불 카드와 연결이 되고요. 페이팔과 같은 다양한 결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아시듯이 그 페이팔의 창업자 중 한 명이죠. 트위터는 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재무부 산하 사무국에 결제수단 도입을 위한 준비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머스크는 그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지코인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죠. 그날 이제 폭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이제 떨어졌는데요. 지금 머스크는 여기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 적용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시장은 도지코인이 적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머스크가 쭉 이렇게 해왔던 그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에 좋은 대체제가 아니고 비록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도지코인이 거래에 더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지코인은 테슬라 기념품 상품 등에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트위터 인수와 함께 최근 10.26% 상승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을 좋아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다른 암호화폐들은 가격이 다 폭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10.26%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찰스 호스킨슨이 그 도지코인 플랫폼과 이 트위터가 이제 합쳐질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찰스 호스킨슨은요, 그 카르다노의 창시자입니다. 이 암호화폐 카르다노의 창시자인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손에 떨어졌다. 나는 도지코인이 그 플랫폼과 어떻게든 합쳐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볼 때 이 트위터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그 도지코인이 이 플랫폼에서 그 결제 시스템이 이용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는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인수 자금 중에 5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했고요. 이 바이낸스가 그 트위터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솔루션 도입을 돕고 있다고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블록웍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앞에서 이제 보시듯이 지금 FTX라고 하는 이
그 뽀글이라고 하죠. 뱅크먼 프리드, 우리나라에서는 뽀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머리가 뽀글뽀글하기 때문에 뽀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FTX의 뱅크먼 프리드에 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요. 바이낸스 창펑자오에게는 지금 투자를 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창펑자오가 그 운영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그 트위터에서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솔루션 도입을 돕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인수 자금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의 그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재개한 후에 도지코인이 대규모 이동을 했는데요. 유투데이가 이제 6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확인한 후에 이틀 동안 약 10억 개의 도지코인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위터 결제에는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 최고다라고 해서 샘슨 모우 등이 이제 머스크의 도입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비트코인 시스템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또 이제 비트코인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트위터 결제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샘슨 모우 등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 기술의 대가인 샘슨 모우와 잭 말러가 그 일론 머스크에게 그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그 도입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샘슨 모우는요, 그 글로벌 국가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머스크가 위챗을 복사한다고 하면 페이스북에 리브라와 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 리브라가 뭐냐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그 저커버그가 만들려고 했던 암호화폐의 이름입니다. 자, DM의 그 과거 이름인데요. 그 페이스북이 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압박을 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손을 떼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고 위챗을 그대로 복사하게 된다면, 위챗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이 실패했던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엑스앱이 될 것이다, 또는 엑스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쇼핑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채팅이라든지 통화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생활 플랫폼이 바로 이제 위챗이죠. 그런 위챗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대표적인 비트코이너인 샘슨 모우는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과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법정 화폐의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암호화폐가 바로 리브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라의 그 실패 사례를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화폐에 그대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위챗처럼 그렇게 만들게 된다면, 그 위챗은 중국에서는 통했지만 이 미국에서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샘슨 모우는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는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 책임자이면서요, 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 자체는 이렇게 송금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라이트닝이니까 가볍게 만드는 거죠. 가볍게 하면서 빨리 이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싼 값에 실시간으로 송금과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 그 스트라이프사의 그 잭 말러는
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면 고객들이 그 수수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근데 그 트위터를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트위터를 통한 그 디지털 머니 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는 이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가 이제 다시 취소를 하게 됐죠. 그때 이유가 뭐냐면 이 채굴 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그런 이유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이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트위터에 왜 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용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에는 좀 테슬라의 이 생태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앞으로 이 테슬라의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용될 가장 큰 분야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테슬라의 주가 폭발은 에너지 비대칭 극복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꼭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에너지 전쟁 중이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 영상은요, 2018년에 그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그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에너지 생산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분산형 그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는 서로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이 거래에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될 거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2017년에 이 연구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러한 흐름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큰 흐름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테슬라 에너지 산업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런 분야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그 현재 그 사업인 가상 발전소, 그 VPP라 해서 버추얼 파워 플랜트인데요. 이거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제 분산형으로 이제 개인들이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큰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 개인들에게 다 이제 그 전력을 공급을 해 줬죠. 그런데 최근에는 친환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친환경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산형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산형으로 많이 생산되게 되면 가장 그 좋은 문제점은 이제 탄소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 이제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뭐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항상 일정하게 그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을 때는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또 대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 가상 발전소 시스템이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상 발전소는 이미 5년 전인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에 그 우리나라의 강성진 교수에 의해서 예견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력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 생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력 공급자 중심의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분권형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재편돼 가고 있죠.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 전원이 전차 확산됨에 따라 기존 전력 공급 시스템의 개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전력 프로슈머 간의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계속 이제 공급하게 되면, 그 작년에도 텍사스에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그
대규모 이제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중앙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고 그 한겨울에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테슬라의 그 솔라루프 시스템을 사다가 이제 도입하는 그런 사태가 그런 상황 사례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욱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 또 이런 어떤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중앙에서 공급하다가 끊기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 전력 프로슈머 간의 그 거래가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 전력 거래 방식의 변화가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이러한 전력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전력 시장 및 전력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정책도 새로운 전력 시장 흐름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로 인해서 전력 산업에서의 안전성, 효율, 보안, 표준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018년 우리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그 4차 산업혁명과 전력 산업의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벌써 소개가 됐습니다. 5년 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전력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친환경으로 갈수록 이제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이 아니라 그 분권형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갈 거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 각 개인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중앙에서 이제 전기를 받아서 쓰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생산한 것을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공급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쓰고 남은 전력을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공급망에다가 이제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그 테슬라의 가상 발전소 시스템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지금 한 국가 내에서는 이렇게 전력을 이제 개인들이 거래하게 될 때 누군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중앙의 어떤 그 장부를 기록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돈을 주고 받는 경우는요, 그 장부를 기록하는 주체가 은행입니다. 은행이 이 장부를 다 기록하게 되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고, 누가 얼마를 몇 시에 이제 받았고, 이런 거래 기록들을 다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부를 기록하는 주체가 이제 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을 거래하게 되면은 이 전력을 기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전력을 기록하는 이 장부는요,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부를 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있을 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우리가 그 돈을 송금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거래에서 이제 벗어나서 탈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이제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가 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다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통화가 이제 단일화가 된다면은 가장 이제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다른 국가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고 하면은 서로 이제 다른 통화를 사용하겠죠. 달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달러 외에 뭐 다른 통화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력을 이제 주고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정산을 할 경우에 이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이제 필히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도입되느냐? 바로 이제 코인 암호화폐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에너지 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암호화폐든지 암호화폐가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암호화폐가 사용되게 되면 이 환차익이라든지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국가 간에도 에너지 거래가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될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더 이제 활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확대해 보면요. 그 현재 인류는 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경제에
급격한 발전을 마주하게 됐죠. 이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발전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 플러스 이 새로운 산업에서 쓰게 되는 에너지 양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요.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공급하는 공급망 외에도 각 개인들이 분권형으로 또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분권형 생산자들이 프로슈머죠. 전력 프로슈머들이 서로 이제 전력을 소비하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전력 거래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전력 거래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전력 거래를 통한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래도 다 기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블록체인의 시스템이 이제 적용하게 될 거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가상발전소, BPP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사업입니다. 자, 에너지 사업에서 적용이 될 거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적용될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은, 핵심은 이제 에너지 사업이지만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은 이 트위터라고 하는 거죠. 이 트위터를 통해서 먼저 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이 트위터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암호화폐도 저장하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또 거래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플랫폼이 먼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트위터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화면 멈춰서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핵심적인 게 그 오토비더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는 그 오토비더를 독립적인 전력 생산자와 유틸리티, 그 다음에 캐피탈 파트너들이 자동적으로 배터리 자산을 수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트레이딩 제어 플랫폼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토비더가 알아서 이 단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결정해가지고 중개 거래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오토비더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거래 가능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 플랫폼으로 가격과 전력 부하, 생산량 등을 예지 분석하고 시장과 규제 당국의 인터랙션을 자동화함으로써 전력망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플랫폼이다, 지금 이렇게 했고, 실제로 호주에서도 이 오토비더 플랫폼을 위해서 절감한 비용이요, 약 5천만 호주 달러, 3,400만 달러죠. 미화 3,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이제 추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트위터에서 이 결제 기능을 가장 먼저 도입할 거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억 명이 쓰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 지금 각자가 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지갑을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 하면 금융 기능이 추가됩니다. 자, 이 트위터라고 하는 기존의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SNS 플랫폼에서 결제 기능이 추가되게 되는 거죠.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는 것은 금융 기능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이 금융 기능이 추가되고 나면요, 그 사업의 확장성이 무한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결제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대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 트위터의 이제 사용자들이 다 자기의 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게 되고요. 이 트위터에서 만든 암호화폐 지갑으로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 산업에서 서로 이제 전력 거래를 하는데 그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이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트위터에서의 금융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트위터 자체로만 본다면 뭐 이익도 내지도 못하고 지금 손실을 또 보고 있죠. 광고가 축소되면서.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열어서 이제 만들게 하고, 거기 암호화폐를 이제 넣은 다음에 서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 에너지 사업에서 서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암호화폐를 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충전할 때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를 살 때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보험하고 있죠. 보험에다 할 때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독하면서 그 구독료를 또 지불할 수 있게 하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 테슬라 생태계에 이 암호화폐가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국가 간의 전력 간 거래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텐데, 이 국가 간의 전력 거래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 암호화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장 먼저 돈 냄새를 맡을까요? 바로 월스트리트의 그 투자은행들이죠. 이 IB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라는 이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지금 많이 봐주셨는데 꼭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 투자자 멘탈을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 IB가 어떻게 탈탈 털어가지고 그 테슬라 주식을 다 기관들이 매집하게 하는지, 그 내용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꼭 개인 투자자들은 꼭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그 130억 달러의 그 자금을요, 은행으로부터 이 컨소시엄으로부터 이제 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리는데 이 130억 달러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게 다 IB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 금융 채무 중 27%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그 다음에 BNP 파리바, 미스노, 뭐 이런 은행들이 다 빌려주게 된다는 거죠. 왜? 테슬라에, 트위터에 뭘 믿고 빌려주겠다는 겁니까? 그죠? 최근 2분기에는 적자가 났고, 광고 수입도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많은 돈을 왜 일론 머스크에게 빌려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이 미국에 날고 기는 이 IB들이, 그죠? 트위터, 뭐 테슬라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뒤로는 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자, 그건 바로 여기서 엄청나게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이 IB들이 이 엄청난 돈, 1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자기들이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가고 일론 머스크에게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뭘 할까요? 자, 1년 이자가 1조 4천억 원이나 지금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또 수익도 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이제 이익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적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슈퍼앱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게 되고, 지분의 50%를 대량 해고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트위터의 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와서 한 것이 뭐죠? 트위터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금융당국에다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앞으로 이제 트위터 생태계에서 쓰일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이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서로 간에 이제 이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지만, 그 많은 또 암호화폐들이 이 트위터에서 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암호화폐 거래소는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FTX가 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내 암호화폐를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세계 1등 부자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 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FTX라고 하는 진짜 큰 거래소는 이제 망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를 전부 이제 트위터의 많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또 서로 이제 그 거래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거래는 앞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거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력 사업에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암호화폐를 전력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서 큰 이익은 뭐다?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력 거래상에서도 서로 이제 환자익 발생 없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도 바로 이제 그 에너지 사업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작동을 하게끔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데,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될 텐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지코인을 쓰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써달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여기에 이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폭발적인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거래소가 여러 번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서 자기가 가장 안전한 형태의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암호화폐를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지코인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에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금융 기능이 포함돼서 금융 사업이 발전하게 되면 무한하게 그 사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냄새를 맡은 아이비들이 다 여기에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엄청난 130억 달러로 하는 규모의 채무 금융을 제공을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실제 그렇게 될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100%다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겠죠. 자, 암호화폐는 뭐 화폐가 아니다. 뭐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뭐 투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단계는 당연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은요, 그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뭐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뭐 등등등 하게 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탈중앙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4차 산업 혁명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좀 이해하는 게 앞으로 4차 산업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또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4차 산업 세계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투자자로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적용이 될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그 산업이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2017년에 우리 그 에너지산업연구원에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에 이러한 산업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에너지 산업에서부터 발생을 할 거라고 이미 5년 전에 예견을 했어요. 우리 그 연구원이라든지 학자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연구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이 몰랐을 뿐이죠. 자세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만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굳이 사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이 트위터를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월스트리트의 그 내놓으려 하는 아이비들이 다 그 1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그 채무 금융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에게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사상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분들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트위터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를 도입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